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 영상에서 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내주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의 뜻. 이건 이제 뭐 인터넷 쳐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갖고 빅데이터랑 연결이 돼서요. 이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G가 연결이 되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공유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던 그런 업무들을 인건비를 줄여주는 그런 자동화, 어떻게 보면 문서를 관리한다든가 또 어떤 빅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을 거고, 요런 쪽에 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추적을 해보다 보면 기회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행,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그 무엇이냐, K뱅크의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가,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추적을 해서 이제 편입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로봇에 대한 이제 뭐 데이터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를 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회사가 인지소프트라고 있는데, 이 인지소프트라는 기업이 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 밸류로 보면은 이제 사실 성장성이 빠르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눌림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수익을 이렇게 챙겨놓은 분들은 그냥 좀 끝까지 끌고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빠져주면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태워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좀 시간을 흘리다가 뭐 이제 급등으로 진행이 되면 한 300%, 500%, 또 이제 길게 보면 몇 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진짜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급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몇 년을 단위로 놓고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진짜 뭐 장기적으로는 1000%도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솔루션 기업들을 주목하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적을 해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원칙가 여유님, 이제 107% 수익 인증해 주셨고요. 뭐 1등이시더라고요. 요즘 뭐 수익자랑 게시판에서 자주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해도 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지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템포를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면은 자, 물결님이 오랜만에 올려주셨고요. 수익자랑 게시판에 한진카루, 대한항공 우선주, 모바일 리디어, 그리고 이지미디어 다 드셨네요. 그리고 판타지아님, 자, 태평성대님, 피오너님, 원칙과 여유님, 평생투자님, 베르베르님. 베르베르님이 그동안 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다 그래요. 뭐 100% 종목들이 안 나와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걸 일괄매도를 하셨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눌려주면은 이제 매도가 다 나갔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안 주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좀 아쉬운 그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쓰입니다. 아직 글을 다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육대장님도 자, 축하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차트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기가 쉬워서 그렇고,
주가 파동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편하니까 차트 같은 경우는 항상 후행 지표로 나중에 만들어지는 데이터예요. 후행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무언가를 추적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뭐 해서 기법이라 그래갖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맹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투자를 처음 하고 뭐하고 할 때, 투자라기보다 그때는 투기였죠. 그냥 매매를 하고 할 때 그런 걸 좀 맹신을 하고, 그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맹신했을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가치에 연동이 되는구나. 주가라는 거는 항상 가치에 연동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추적해 나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블과 침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침체권에 들어가 있을 때 기회를 주고, 이제 버블이 진행됐을 때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제가 과거에 차트쟁일 때는 이 버블 구간에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다가도 이제 뭐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무너지고 하게 되면, 버블 구간에 진입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홀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일날 이제 뭐 매매를 끊어서 하는 거면 모르는데, 그런 매매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사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을 계속 키워가면서 복리를 입혀가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100%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만 이기는 길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진행을 하고 분산을 해서 자본을 천천히 키워가다 보면 100% 다 절대 질 수가 없는 길이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장기 투자예요. 근데 이제 1%만 성공하는 이 길을 다들 가니까 99%가 맨날 작살이 나는 거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관점으로 너무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업들을 추적하고 성장성과 그리고 또 뭐 가치, 모멘텀과 이제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제 모멘텀이 좀 타이밍을 잡을 때는 중요하죠. 지금 나와 있는 모멘텀은 이거는 이제 허상이고, 지금 나와 있는 모멘텀이 아니고 미래 모멘텀.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보면 업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저런 기반 산업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트를 운영을 하고 비중을 채우고 뭐하고 하면 아무래도 계좌 수익률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남들은, 내가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는 이제 무조건 백화점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백화점식의 매매가 아니고 종목을 많이 끌고 가서 안전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규모가 작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성보다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뭐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금이 내가 작으면 자금이 작은 걸 인정을 하고 시간을 더 올리면서 그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 자금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식을 저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이제 돌리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주식 투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18,000원, 17,000원 이 구간까지 만약 밟아준다 그러면 요 구간을 지지선으로 밟고 이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만약에 13,000원 밑에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시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 가진 분들도 이제 편입해 볼 수 있는, 태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편입했던 시기는 요쯤인 것 같아요. 처음에 편입했던 시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자리가 요 자리고, 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시점. 요 자리에도 제가 굉장히 우리 보면은
장기 보유 현황이라고 그런 데서 이제 달러 표시하면서 계속 날아갈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항상 테마라는 거, 시세가 이렇게 나기 전에 이제 테마를 태워서 갔는데 로봇 테마랑 엮어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봇 서비스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회사라든가 기업 가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파동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테마만으로 허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해도 굉장히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솔루션 기업들이 솔루션을 이제 주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서비스 기업들이죠. 소프트웨어. 이쪽 기업들이 뭔가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보안이 있겠고, 뭐 여러가지. ADAS, 뭐 자율주행 쪽이 있겠고, 요런 쪽들은 아직 시세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보안 쪽들도 지금 아직 이제 본격적인 시세는 안 나왔는데, 지금 무언가 흐름들이 보여지려는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서 이제 보여지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요쪽 들어간 기업들을, 이제 실적이라든가 기업 내용들을 추적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의 뜻,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 이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버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차량 공유업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야,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공유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쪽에 이제 테마와 흐름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요즘에 보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강하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요런 거랑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동화랑도 또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로봇이나 이제 컴퓨터가 어떤 어떤 플랫폼들이 대신해 주는 거야.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웹캐시라는 종목을 보면 웹캐시인가 웹하든가 뭐 웹캡시인가 이 기업들을 보면 격리가 해주는 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공급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서비스를. 그리고 지금 보면 원격 의료 같은 것도 있고 원격 지원. 내가 컴퓨터를 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한다든가 어떻게 컴퓨터로 이제 원격 지원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그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컴퓨터에다가 어떻게 해주고 내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름은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지.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솔루션에 관한 요구는 수량이 많고 여러 가지 작업 그리고 다양한 제작자들의 제품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뭐 요 정도가 이제 네이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요거를 이제 빅데이터랑 연결을 해서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 이익이 급증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 분석. 앞으로 어떤 업황이, 어떤 업종, 어떤 기업,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렇게 진짜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그림만 보고 차트만 보고 한다는 거는 정말 요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차트쟁이들은. 그러니까 단타지 거의 다 사기꾼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요렇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회 요인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 빅데이터랑 뭔 상관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하는 등의 서비스를 상품화를 한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은행에 있으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격이라든가 원격 지원.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제 뭐 대신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사용법을 자세히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하면 그게 이제 이게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상품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 요게 이제 빅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리딩이라 그러면 종목 분석을 회원분들 대신에 내가 해가지고 이러저런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죠. 이 정보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정보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투자를 해서 판단했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빅데이터랑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이제 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매출하고 이게 급증하는 기업들을 추적을 해간다 그러면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테마 같은 게 엮여 있다 보면 이게 로봇 테마로 이렇게 엮어서 움직일 줄은 몰랐죠. 제가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인터넷 은행 이쪽에서 이제 뭐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고 이 은산분리 규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기업이 이제 금융권에다가 투자를 못하게 하는 뭔가 이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풀리면서 카카오라든가 이제 뭐 출자를 해갖고 자기들 이제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그리고 뭐 K뱅크는 KT가 있겠죠. 그런 데서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붙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가가. 근데 로봇 쪽으로 생각을 못했던 로봇 쪽으로 엮여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거죠. 이 모바일 리더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전망치가 굉장고 이런 자회사의 이익이 급증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은행 쪽 관련 쪽에서도 굉장히 뭔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리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 때만 해도 시총이 300억짜리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총이 600억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로 보니까. 지금 이제 한 100% 정도 이제 100%에서 이제 매도가 나가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얼마가 빠지고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14,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반 팔아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샀으면 만약 13,000원, 14,000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30-40% 빠지면 이제 70만원 남을 거 아니에요. 100만원을 사서 100만원을 팔았단 말이야. 100을 챙겨놨어. 이렇게 빼놨으면 한 70만원까지 내려오면 이게 100만원 남아있는데 100만원 빼놓고 70만원까지 내려오면 거의 뭐 한 60이나 뭐 이렇게 남겠죠, 계좌에. 그럼 한 40만원 더 태워서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13,000원 밑에 내려오면 이제 신규 편입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뭐 무언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고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익 증가폭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뭐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하고 요런 거 저런 걸 추적을 해서 좀 섞어주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힌트 드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이거를 줘봐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천하고 뭐하고 해봐야 그 주가 변동성에 연동이 돼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을 제공하는 게 시청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가입하셔서 우리랑 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게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테마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소문이 안 났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우르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소문이 안 나고 이렇게 실적으로 하나둘 엮어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더 오래 가고 또 투자 기회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한꺼번에 요즘 움직여버리게 되면 한 번에 쑥 올라갔다 이렇게 쑥 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기회가 오겠지만 쑥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서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구경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서서히 계좌비 중에 일부를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4차 산업이 지금 보면 5G에서 지금 먼저 연결될 쪽이 AR, VR 그리고 이쪽 빅데이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AR, VR 이쪽은 밸류가 높아요. 자, 성장 밸류를 다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진입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하고 한데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추적을 해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